안녕하세요. 파이만입니다.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021년이 다가오네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어머님들이 확실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이제 느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떨어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또 어머님들은 시간을 많이 더 투자해야 된다, 막 계속 뭔가를 더 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2학년이 1학년 수준밖에 안 되고 4학년이 뭐 3학년, 2학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경계선 지능 아이들한테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죠. 물론 이제 일반 아이들도 확실히 이번에는 학교 생활이 적었고 공부를 좀 주도적으로 끌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일반 아이들도 학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이면 학교 공부를 잘 못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원인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천히 생각하는 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거쳐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고 그냥 배웠던 방식을 적용해서 끝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틀려서 나는 못한다는 식으로 회피하려는 행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나타난다 그러면 분명히 초등 고학년이 되면 국어나 수학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알파벳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뜻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천천히 생각하기, 흔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이 말부터 먼저 떠올린다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라요. 빠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천천히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천천히 하는 과정들을 사실 어느 시점에서는 놓아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마 어머님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건데요. 아이가 처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서서히 이제 기어다니면서 이제 걸어다니는 과정으로 올 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상당히 천천히 하고 주변을 봐야 된다,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하는 순간에서 이제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다니고 이제 그랬을 때에는 더 이상 천천히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아이의 성장 과정, 아주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에도 나타나듯이 분명히 이 평생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천천히와 빨리가 접목이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초등학교만 다가워지면 5, 6, 7세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뭘 잘해야 된다. 자꾸 그래서 남들을 쫓아가는 식으로 교육을 방향을 정하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들이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빨리 무언가를 해서 고치는 게 낫겠다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전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만약에 아이가 속도전으로 어느 정도 따라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생각의 수준과 깊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데서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아마 뭐 12월이 되면 1년을 되돌아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참 너무나 안 했구나.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또 하나만 붙잡고 제대로 생각하게 가르친다? 그러면 또 그러면 옆집 애랑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근데 이런 데서 어머님들은 에라 모르겠다, 일단은 막 시켜보다가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방향을 트신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공부와 담을 쌓는 아이가 돼버리지 공부의 그 난이도를 계속 뛰어넘는 아이는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한국 아이들을 쭉 관찰해오고 또 이렇게 중재를 해오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기에 아이들한테 많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생각한 걸 말로 표현하게 하고 또 그것을 문장으로 쓰게 하는, 그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정리된 것들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 말과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물을 계속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중재를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 것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연결고리를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아이가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이건 누구 몫으로 돌아가느냐? 엄마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클립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머님이 좀 더 편해지고 독립적인 학습자를 키우고 싶어서 옆에서 도와줬던 행동들이 결국은 엄마의 코를 깨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클립을 걸어줘야 되는 그러한 미래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천천히 생각하는 거, slow thinking 정말 중요하고요. 많은 아이들이 충동성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 슬로우 싱킹을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접해서도 충분히 생각해봐라, 괜찮다 이런 말을 해줘도 아이는 바로 손으로 연필이 가서 이 연필을 잡고 뭔가를 자꾸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쓰면서 선생님의 반응을 봐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것을 보고 또 고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저를 오기 전에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아이가 틀렸는지도 자신이 모른다라는 거, 이것도 큰 문제 아닐까요? 부모님이 몇 장 해라, 그래 채점해 줬더니 너무나 비가 많이 오더라, 그러니 너 이거 고쳐라. 그럼 이 아이는 풀면서 정말 자신이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풀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풀었을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일단 엄마가 3장 화면으로 놀게 해준다 하니까 할까? 이런 데서 부모님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해갈 수가 있지만 이제 커가다 보면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믿고 맡겼을 때 진짜 아이의 사고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양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실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속도전으로 끝내고 게임을 하고 싶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고 이런 식으로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우 싱킹이라고 하는 거, 천천히 생각하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하나하나씩 머릿속에 계속 어떤 자신이 관심을 갖거나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반드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어렸을 때는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엄마들이 바뀌어야 되고 치료사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장애아동 치료 과정에 있어서 치료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느 날 얘가 갑자기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밖에서 어머님은 돈 내고 보내놨는데 왜 얘가 이것도 못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고, 치료사는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 밖에서 엄마들은 뭘 했다고 또 말을 할까. 근데 이런 데서 서로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다 보면 치료사는 보여주기 식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머님은 돈 내고 보냈으니까 오늘은 몇 장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껍데기뿐인 종이 몇 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 아이가 과연 어떠한 과제를 해나가고 있고 난이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한다. 결국 질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종이 몇 장의 양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치료사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엄마도 오직 장수로만 치료사의 실력을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이게 보면 아이한테는 최악의 치료 조건이 돼버린다는 거.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은 엄마들이 조바심을 내고 빨리빨리를 치료사들에게 요구하다 보면 결국 치료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아이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시킬 수밖에 없는, Why? 엄마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라도 들어왔을 때 이만큼 했어요를 보여주는 게 치료사의 목적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아주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엄마와 치료사들이 차마 이렇게 아이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료사도 숨겨야 되는 게 생기고요. 엄마도 숨겨야 되는 게 생기는 거죠.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 아이가 천천히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치료 과정에서 오래 지속이 된다면 분명히 이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시한폭탄처럼 문제가 터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빨리 인정을 하고 내 아이의 현재 인지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치료사는 당연히 이 아이의 현재 상태에서 인지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인지를 부모에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말 몇 번 수업을 해봤는데 생각과 다르게 너무 형편없더라, 너무 없더라,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해볼게요 하다가 엄마들의 기대가 커지면 치료사는 그 기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치료실에 보내는 엄마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게 길게 끌고 가야 될 부분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치료사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게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걸 못하겠으면 원장한테 얘기해서라도 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라. 이러지 않으면 내가 정말 부담돼서 못하겠다. 이렇게 서로가 아이의 현재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솔직하게 서로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천천히 생각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질 겁니다.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초등 입학 전에 이 아이가 조금 느려도 그 전체적인 거를 따라가면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느 정도 토대를 갖고야 된다,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교 입학 후에 치료센터 어디를 가도 사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에 50%도 못 쓴다는 거예요. 맥시멈 50%도 발휘가 되지 않고 거의 50% 가까이가 묵혀두고 썩혀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좀 부모님들도 알아야 되고요. 치료사들은 정말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걸 생각을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부모가 기분 나빠서 나는 우리 애는 그렇게 한다고 믿는다. 그건 엄마들의 착각인 거고요. 치료사라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아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돌고 돌아도 결국에는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건 결국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 후에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냥 미친 듯이 치료센터 가서 아무거나 막 그리고 쓰고 앉아있는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이 아이가 질릴 때까지. 저는 이러한 수준까지 가버리면 이 아이는 정말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된다. 저는 그래서 치료사들에게 좀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치료사 본인도 이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말할 수 있겠죠. 모르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학습지 돌리고 계산기 돌리고 열심히 연산 돌리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마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아이들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취감을 맛보고 싶다. 그래야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제를 천천히 생각하기로 잡은 것은 부모님도 천천히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치료사도 어차피 올해는 많은 치료를 못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내가 했던 아이들이 많이 오지 못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내년에는 더 많은 치료의 기회를 가져야 될 아이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료사들도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